요새 보면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매일 이어지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뭔가 바뀐 거죠, 그동안. 아, 그때 이렇게 삭발도 하시고. 아니, 저는 얼결에 했어요. 사실 여기 네. 그 나오는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네. 아니, 그래도 큰 차이 없습니다. 하시나 안 하시나. 아, 굉장히 섹시해요. 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일단 귀걸이 사다 드릴게요. 네. 그럼 이게 좀 보기 좋아요? 네, 귀걸이 사다 드릴게요. 근데 제대로 미셨네요. 이렇게 쭉.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보기 좋다니까. 두상도 이쁘시고. 네. 네. 그럼 앞으로 예. 계속 이렇게 다녀요? 자, 아니, 저희가 사실 뭐, 더 이상 이렇게 신체 절단형 퍼포먼스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예. 네. 뭐 어떻게 좀 기꺼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신체 부위가 또 따로 있으세요? 이 정도는 내가 감사합니다. 어이씨. 공개적으로 한번 선언하시고. 어이씨. 화끈하게. 그러세요. 네. 탈북자 북송만 막을 수 있다면 목숨 하나 못 버리겠습니까? 네. 멋있습니다. 자기는 죽으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쥐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한 번 봤죠?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의 식량이 되고 싶다. 예. 육고기가 되고 싶다. 예, 그 나이 70인 미국 교포고 의사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다음에 그 양반한테 감히 쪽지질을 못해. 하기야 오늘 아침에 그 남정욱이라는 분이 쓴 칼럼을 보니까 그 남쪽에서는 가난을 미워했고 북쪽에서는 부자를 미워해서 남쪽에서는 가난이 사라졌고 북쪽에서는 부자가 사라졌다. 근데 부자가 아니라 식량이 사라진 거네. 예. 개성과는 다르더라고요. 개성 시내를 차를 타고 도는데 거의 한 한국으로 따지면 20년대, 막 3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비해서 일제시대 별로 시대에 나아진 게 없다. 그 와서 개굴에서 옷 빨고 그리고 아주 피골이 근데 뭐 살아본 것도 아니 아닌데 그냥 역사책에서 본 사진하고 똑같아요. 똑같더라. 네, 네. 그냥 피골 민속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민속촌? 그러면 개성 전체가 민속촌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접회잖아. 시골이 아니라 개성이면 3대 도시거든요, 북한에. 이게 내가 깜짝 놀라서 제가 막 화를 냈다고 버스에서. 근데 이제 김근태 이쪽 시민운동단체들이 뭐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요? 뭐라고? 이 아름다운 낭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본주의가처럼 해석을 하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꿈는 게 낭만이야? 최근에 오길남 박사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통화했죠.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 말이 뭐 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이 마음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다 없은 분이에요. 보통 산송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그냥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거 자체만 가지고 그리고 죄책감 그냥 걸어 다니는 게. 내가 안철수 씨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안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쇼크를 2개를 먹었는데 어떻게 그 재단 이사장을 맡겨도 꼭 그런 물에서 뽑아서 맡기냐. 이제 그때 제가 안철수 씨한테 쇼크를 먹었고 두 번째 쇼크 먹은 게 요번에 주식을 930억 원치 팔아치웠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안철수 주식이 올해 말에 대선이랑 관계돼서 정치 테마주로 비정상적으로 하이컵돼 있는 상태잖아요. 최대치로 올라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건 대주주로서 개미 투자자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써야 된다. 이걸 지금 930억을 팔아치우면 나중에 뭐 정치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 아니요. 나중에 그 사람 정치적 주가 떨어져가지고 주식값 곤두박질 치면 못할 짓 한 거. 남의 호주머니에서 개미 투자자한테 800억, 900억을 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강용석 의원 월요일날 그 고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빨리 팔아야 되는데 지금 장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그러면은 증여세의 대상이 됐던 주식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 게 돼서 국세청이 아마 재단 출연 자산에 대해서 뭐 압류를 치겠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철수 교수? 저는 작년 9월부터 안철수는 정치판에서 주저앉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 9월에 쓴 칼럼, 작년 11월에 쓴 10월 27일, 그러니까 선거 다음날 쓴 칼럼 보면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약점 많다. 그때 10월 27일 칼럼에 이미 BW, 그다음에 전환사채, 증자 이런 데서 당신이 코스닥 기업 10년 해왔으면 약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렇게 약한 맷집 가지고 정치판에 어떻게 사실 왔다 갔다 하냐. 한 분 정도는 나온다고 해줘야 이게 좀 재밌는데 아무튼 약점이 많다. 그다음에 맷집이 많아서 안 성격이 돼요. 안 되는 것 같다. 관상이 아니다.
네. 아, 관상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그거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매도하면 남들이 저는 아무도 모르고 아니 매도가 아니라 뭐 신기가 있다 뭐 계속 아, 맞추신다 이러니까 제가 그건 이제 얘기한 거죠.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네.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맞출 수 있다는 이런 말인데 요 네. 귀를 조금 열어놓으시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게. 아 죄송해요. 이게 소통이 제가 안 돼가지고. 자 저희가 그 강용석 의원을 이제 무대 위로 잠깐 불러서 그 안철수 BW 얘기를 좀 했고요. 전환사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MRI 이게 과연 이제 의료 윤리 침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공개 방송 뭐 방청객들에게 얘기를 하셔도 좋고 오늘 주제 중에 내가 이 얘기를 좀 더 했었어야 된다. 미진한 얘기인데 이거를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을 하셔도 우리 좋고 원래 이 그동안 나왔던 게스트들을 초청해서 네. 이제 한 말씀 하기로 해서 강용석 의원도 사실 그 차원에서 한 거고 네. 전여욱 의원이 제일 많이 나왔죠 게스트로. 그렇죠. 한 근데 저희 대여섯 번 나와 전여욱 주셨는데 팬클럽 모임이 아마 영등포에 있어가지고 못 나오셨고 네. 저희 지난주 게스트 오셨지 않습니까? 민주통합당 청년 배지 탈락자. 아 그럼 한번 네. 모셔볼까요? 예, 저기 네. 저기 계신데 성상훈 씨. 자 성상훈 씨. 네. 가장 내세울 만한 경력은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1차 컷오프 예선 탈락자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고 뭐 에세이 정책 에세이도 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뭐 올라간 다음에 야 네가 한번 예를 들면 뭐 정치가를 뽑는 거니까 야 그러면 당신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고 기회를 준 다음에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달리기 선수 뽑는데 달려보라고 하지도 않고 사진 보고 다리가 짧아서 힘들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날려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개를 해라.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야구 심판 보는데 체조 그 심판 데려다 놓고 야구 심판을 보라고 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누가 심판을 받는지 이렇게 공개를 해라. 그리고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를 해라 하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에서는 뒤에서는 비민주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묵살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당 야당 떠나가지고 국민이 심판이고 게임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니까 그냥 다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노력을 다 하시면은 국민이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 가지고 심판을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저부터 하면 저는 자생한방병원 측이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들 내부 감사 결과, 조사 결과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출시킨 전문직을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 썩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들부터 나서서 온 국민이 철퇴를 내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이 강용석 의원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회적 원칙과 그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가 한 20개 넘는 의혹을 제기해놨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 그 본인이 당당하다면 저는 또 굉장히 욕도 많이 써놨습니다. 제발 좀 고소하라고.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 이번처럼 MRI 다시 찍는 것처럼 저를 좀 명예훼손 혐의로 제발 좀 고소를 해줬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 죽겠어요. 20몇 가지 의혹이. 그러면 법정에서 그런 거 하나씩 좀 밝혀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분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진짜로 봤으면 좋겠다. 제가 감옥에 가가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해요. 그래서 제발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 뭐 병력 불이 뭐 이거는 한두 개 아니니까. 빙산의 일각이다. 네, 빙산의 일각이니까 제발 나라도 좀 고소해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바라고 바라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고소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용서해준다잖아. 자, 변희재 대표. 용서는 이제 용서해달라고 누군가 청했을 때 용서해주는 건데 아무도 용서해달라 얘기는 안 했는데 너희들 용서해주겠다. 그래서 참 그것도 뭐 다 하루 만에 그래서 뭐 저는 뭐 용서받아서 뭐 개인적으로 뭐 고맙다 생각합니다. 근데 MRI 유출범을 좀 그건 좀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강용석 의원이 그때도 아주 막 기세를 올리다가 하버드대 그 법대 로스쿨 그 개건 교수권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잡을 때 저도 그랬었고 나경원 쪽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도 그랬었는데 하버드대 그 개건 연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뭐 주장했겠냐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박원순 시장이 답을 안 하니까 하루 만에 해명할 수 있는 거를 3일, 4일을 끄니까 이제 강용석 의원이 또 계속 그거를 공격을 하고 스탠퍼드 막 런던 전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을 의도적으로 시간 끌다가 갑자기 이상한 그 학력 증명서를 탁 꺼내가지고 물론 그것도 뭐 말이 많지만은 나에 대한 모든 음해를 중단하라. 학력 이외에 정말 입도 못 열고 있었던 아름다운 재단의 불법 기부금 모금에다가 뭐 한두 건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하나로 다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학력 가지고. 야, 이 사람이 타짜구나.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신 없는 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질질 끌어서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약점이구나 공격하게 해가지고 한 번에 잡는 수법이 똑같았어요. 그때랑 이번에 MRI 거랑 조심해야겠네. 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박 시장이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들어가지 마라. 네,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고요. 다만 너무 늦게 실현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정의를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영등포에 있는 자그마한 스튜디오에서 20회째 공개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청취자들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해서 방송하는 공개 방송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골방에서 방송을 하는 동안 저희들이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주신 분을 보니까 저희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야 될 길 아직 멉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우리 생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격수다.